와, 진짜 캔버스가 무한히 늘어나네. 종이로 인쇄할 땐 좀 까다롭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알고 있니의 김수현입니다. 애플의 새로운 네이티브 앱 프리폼이 정식으로 출시되었는데요. 프리폼이 출시되고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굳이 이 프리폼을 사용해서 아이데이션을 하면 도움이 될까? 궁금해서 2주 정도 사용해봤습니다. 오늘은 프리폼을 사용해보고 느낀 장점과 어떻게 하면 더욱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구독 버튼으로 손이 갑니다. 하나, 둘, 셋! iOS 16.2를 통해 공개된 애플의 네이티브 앱인 프리폼은 규격화되지 않은 협업 보드 앱으로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 프리폼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은 무한한 크기의 보드를 제공한다는 거죠.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 속에서 뛰어난 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 애플 디바이스 사용자들 간 협업에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 장점이 많은 건 알겠는데 사실 막상 프리폼을 쓰면 어떻게 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써야 좋을지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일단 iOS 사용자들에게 가장 익숙한 메모 앱과 비교해 생각해보면 규격 없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프리폼의 특징이겠죠. 기존 메모 앱을 포함해서 텍스트 타이핑을 위주로 사용 가능한 문서 앱은 담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형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죠. 텍스트를 정리하는 스킬이 필요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대주제, 소주제, 아이디어, 참고할 내용 등을 각각의 특징에 맞게 번호를 매기든 폰트 크기를 조절하거나 색을 바꾸고 문단을 나누든 이 텍스트를 정리하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고 줄글로 나열만 하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반면 보드형 메모 앱인 프리폼은 무한한 화이트보드에 즉흥적인 메모를 작성하더라도 가독성 높은 틀을 갖추기 쉽죠. 여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 펜, 형광펜, 도형 삽입, 포스트잇 삽입 등 제공되는 기본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막 떠오르는 대로 스팟을 옮겨가며 메모를 해도 어때요? 나쁘지 않죠? 또 메모를 하다 보면 특정 문장에 덧붙일 참고 자료가 떠오른다든지 가볍게 메모한 단어 하나에 연관된 생각을 추가하고 싶다든지 수정이나 추가가 필요한 내용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메모 앱을 사용 중이라면 기존 작성된 글 사이에 추가 내용을 삽입하거나 해당 문단 아래에 추가된 내용이라는 표시 후 업데이트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겠죠. 하지만 프리폼을 쓴다면 그냥 화살표를 쭉 빼거나 포스트잇을 넣어서 시각적으로 내용을 분리하면서도 필요한 내용을 편하게 추가할 수 있어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만약 참고할 필요 있는 긴 기사를 같은 페이지에 추가해두고 싶다면 메모 앱의 문서는 전체 밸런스를 유지하기 힘들죠. 이런 프리폼의 장점이 실제로 유효한지 느껴보기 위해 프리폼을 사용해 기획을 해봤는데요. 기존에는 구글 문서를 통해 촬영할 소재에 대한 기획 및 자료 정리를 한 이후 새로운 구글 문서를 만들어 최종 구성안을 완성하는 시기였죠. 일단 프리폼이 확실히 조사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생각을 확장시키기 유리했어요. 프리폼은 앱의 특성상 각 내용의 시각적 구분에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주제에 집중하기 좋았고 각 소주제를 이리저리 조합해서 고민하기 편했습니다. 예를 들면 프리폼의 포스트잇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 이미지 삽입 기능을 요약해둔 내용을 서로 연결해 다양한 시각적 표현에 장점이 있는 듯 이라고 의견을 메모했는데 각 소주제를 연결해 고민하기 수월하다는 점, 또 크기를 조절해 한 번에 전체 내용을 살필 수 있다는 점 덕분에 쉽게 닿은 생각이라고 봐요. 심지어 각 부분을 자유롭게 이동하고 또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소주제를 가까이 두고 메모를 이어가기도 좋죠. 기존 방식처럼 일반 문서 앱을 통해 줄글로 작성된 메모였다면 문서 작업 습관을 미뤄봤을 때 그냥 문서 하단에 포스트잇 기능과 이미지 삽입 기능 통해 다양한 시각적 표현이 가능이라고 메모했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판단한 기준이 된 각 소주제와 그 결론이 문서 곳곳에 흩어지게 되니 비효율적이었겠죠. 정리하자면 생각의 확장 단계에서 프리폼은 확실히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주는 느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한계도 분명히 체감되었어요. 이번 주제인 프리폼을 설명하기 위해 전체적인 흐름을 구상하는 거기까진 프리폼 사용이 정말 만족스러웠지만 촬영 전 구성을 정리해 실제 촬영을 진행하기는 어렵더라고요. 어떤 리드멘트로 각 소주제를 시작하면 좋을지, 어떤 흐름으로 소주제를 이어나가면 설득력 있는 진행이 될지 프리폼을 통해 정리하기는 불편했고 특히 자세한 흐름 파악을 위해 프리폼을 참고하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프리폼과 일반 문서 앱은 근본적으로 활용법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핵심적인 차이점은 텍스트의 방향성에 있다고 생각되더라고요. 결국 일반 문서 앱은 위에서 아래 하나의 방향성으로 작성되고 또 하나의 방향성으로 읽게 됩니다. 때문에 정제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에는 일반적인 문서 앱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는데요. 반면 프리폼은 위아래 좌우로 자유롭게 작성되고 다시 해당 페이지를 볼 때도 즉흥적인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빠르게 생각을 쏟아내고 틈틈이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일에 어울리겠다 싶었습니다. 특히 협업에도 유리하잖아요. 참여자 누구든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낼 필요가 있는 작업이라면 프리폼은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프리폼을 일상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요. 예를 들면 업무, 과제, 프로젝트 등을 구상하는 단계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연인과 함께 기념일 데이트를 계획하거나 친구들과 여행 계획을 세울 때 활용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협업보드 하나 만들어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추가하는 거죠. 점심 식사 장소, 방문할 동네, 이동 방법, 숙소 후보 등등이요. 프리폼이 가진 중요한 장점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재미예요. 프리폼을 쓰시다 보면 내용도 그렇지만 온갖 창의적인 방법으로 보드를 꾸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과정이 즐겁고 결과물이 뿌듯하게 느껴지는 매력이 분명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순 있었지만 사실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프리폼은 iOS 사용자들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프리폼의 사용 목적이 개인에 한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협업 툴 역할을 강력하게 어필하는 앱이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 큰데요. 아이클라우드를 통해 웹에서 사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출시되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키노트, 넘버스, 페이지스 등은 윈도우 유저에게도 브라우저를 통해 지원되고 있잖아요. 폐쇄적인 정책을 기본으로 하는 애플이지만 이 부분은 꼭 고민해줬으면 좋겠네요. 자, 찾아봐도 이게 뭔 말이야 싶은 IT 이야기 지금까지 알고 있니의 김수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알고 있니와 함께하는 채널 트람에도 구독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